이 아침 식사가 평정 몸에 좋을 거라 믿었습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자꾸 붓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이들의 신장 기능은 약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면 여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머릿속에서 단 한 가지 질문에라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잠시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입이 빳빳해서 뭘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지역사회 건강 통계에 따르면 60살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대사 이상이나 장기 기능 저하를 경미한 수준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는 아는데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가려워요.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심한 통증을 일으키지도 않고 당장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쳐버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생활 방식을 조정한다면 아직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어서 쥐었다 펴는 게 좀 느려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내과 분야에서 30년 넘게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방금 여러분이 들은 것과 거의 똑같은 증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문제가 신장이나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몸이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큰 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밤에 화장실을 세네 번째 가고요. 아침엔 얼굴이 좀 붉고 신발도 예전보다 꿍 끼는 노년이에요. 저는 그녀는 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지만 처음부터 자신에게는 심각한 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밤에 3번에서 4번 정도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들며 신발을 신으면 예전보다 꽉 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거나 나이 탓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묻자 최근 들어 몸이 자주 피곤하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지만 기운이 빠질까봐 억지로라도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지만 네, 그래도 콩팥이 예전 같지는 않다네요. 네. 그런데 저는 매일 계란을 먹어요. 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달계란을 삶아 먹는 게 벌써 30년이 넘어요. 특별한 치료가 당장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신장이 예전처럼 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식습관에 대해 묻자 그녀는 매우 자신 있게 매일 달걀을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날은 1개, 어떤 날은 2개를 먹는다며 달걀이 노인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어도 어디서나 어르신들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달걀을 꼭 먹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한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다들 좋다고 해서 그렇게 먹어온 거예요. 그녀는 그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언을 따르고 있었을 뿐이고 예순이 지난 뒤에는 달걀을 먹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박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만난 수많은 고령자들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신장을 정수기의 필터에 비유해보라고 말합니다. 새로 샀을 때의 필터는 매우 빠르게 작동하며 하루에도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사용하면 그 필터는 점점 느려지고 쉽게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흔이 지나면서부터 신장의 여과 능력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이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약 60에서 70% 정도의 기능만 남게 됩니다. 소폰에 거품이 좀 생기긴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장에 맡기는 일의 양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오히려 영양이 부족할까봐 더 많이 먹으려 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달걀은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그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신장이 맡게 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노폐물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짜그리고 있다가 일어나면 잠깐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이러한 축적이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장기간의 피로, 깊지 않은 수면, 다리나 얼굴의 가벼운 부종, 밤에 여러 차례 소변을 보는 증상처럼 매우 익숙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증상들이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란이 이런 증상이랑 연결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몸에 좋은 줄만 알았죠. 그녀는 달걀이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은 달걀을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달걀이 결코 나쁜 음식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달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달라진 몸 상태에서 우리가 달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잠깐 멈추게 돼. 저는 박순자 씨에게 식사를 조절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달걀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줄이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조정의 목적은 당장 병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을 줄여 몸 상태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3달 뒤 그녀는 다시 재진을 받으러 왔고 밤에 소변을 보러 깨는 횟수가 줄었으며 아침에 붓기가 덜하고 전보다 기운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장이 다시 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우면 쉬어야 하는데 밤만 되면 다리가 너무 개우어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달걀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우 건강해 보이는 식습관과 예순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단백질을 완전히 끊는 것이 왜 또 하나의 큰 실수가 되는지,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체력과 근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고령의 가족 건강이 걱정된다면 잠시만 더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박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통제감을 잃는 느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매우 엄격한 식이 제한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단백질을 끊는 것, 특히 달걀을 끊는 것인데 그것이 신장을 가장 빠르게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73살의 김동철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 달걀과 고기, 생선을 거의 전부 식단에서 제거했습니다. 아침은 묽은 죽만 먹고 점심은 밥과 채소, 저녁은 때로 과일만 먹었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신장이 더 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처음 3달 동안은 몸이 약간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빠르게 줄었고 팔다리는 눈에 띄게 약해졌으며 몇백 미터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쉽게 추위를 타며 감기에 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혈중 단백질 수치가 크게 감소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몸이 필수적인 영양을 심각하게 결핍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신장을 보호하려고 그런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신장은 과도한 부담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결핍 또한 매우 두려워합니다. 몸의 음식으로부터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다른 공급원을 찾게 됩니다. 그 공급원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서고 걷게 해줄 뿐 아니라 에너지와 단백질을 저장하는 중요한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결핍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즉, 달걀이나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신장이 생각만큼 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고령자들이 무심코 빠져드는 악순환입니다.
신장이 나빠질까봐 적게 먹고 적게 먹어 몸이 쇠약해지며 쇠약해진 몸은 다시 신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은 종종 놀랍니다. 그동안 단백질은 신장에 해롭다는 말만 들었지 단백질 부족도 신장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걀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섬세합니다. 달걀은 질이 매우 높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고령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적절한 양으로 먹으면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순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단백질이 과한 식사 맥락에서 많이 먹으면 달걀은 곧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달걀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기보다 이 몸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그 답은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습니다. 체중, 신장 기능 저하의 정도, 일상 활동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고 활동량이 있는 분은 근육 유지를 위해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활동이 적고 신장이 더 약한 분은 단백질 필요량이 낮지만 쇠약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수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다시 박순자 씨의 사례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상태에서는 하루에 달걀 한 개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식사가 합리적으로 조절되어야 했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콩류와 함께 달걀을 먹자 그녀의 몸은 매우 잘 적응했습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끊은 분들처럼 쇠약해지지도 않았고 지속적인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고령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만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결정을 혼자 내리지 말라는 점입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경직된 규칙이 아니라 섬세한 조절을 필요로 합니다. 달걀은 신장의 적이 아니지만 젊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올바른 자리에 놓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환자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도 더 이상 공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막연한 조언에 매달리기보다 식사 후 몸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신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고령자들이 달걀을 먹으면서 흔히 저지르는 매우 구체적인 실수들, 즉 조리 방법, 먹는 시기, 음식 조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야말로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신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고령자가 단백질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다음 질문은 거의 곧바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은 양만 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걀의 경우 양은 문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신장이 과로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71살의 최영진 씨를 떠올립니다. 그는 생활이 매우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그는 하루에 달걀 한 개만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다시 찾아와 달걀을 줄였는데도 아침 식사 후 몸이 무겁고 갈증이 심하며 점심 무렵 쉽게 피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늘 달걀을 기름에 바삭하게 부쳐 먹고 짠 김치와 간이 센 국을 곁들여 먹고 있었습니다. 달걀의 양은 줄었지만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거의 줄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신장이 단백질에서 나오는 노폐물만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소금기, 수분, 그리고 함께 들어오는 각종 미네랄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달걀을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은 2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월에 따라 이미 노화된 기관의 이것은 나이가 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힘든 일을 시키면서 쉴 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매우 흔한 실수는 저녁에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이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 믿거나 저녁에 가볍게 먹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저녁은 신장의 활동이 더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동안 신장은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중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고 아침에는 개운하기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74살의 한미자 씨는 부드러운 식사라고 생각해 매일 저녁 죽과 함께 삶은 달걀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달걀을 아침 식사로 옮기고 저녁에 단백질 양을 줄이자 불과 2주 만에 야간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단지 먹는 시간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시간대뿐 아니라 달걀의 노른지도 고령자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른자에는 중요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인포스포러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인이 비교적 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인이 혈액에 쌓여 혈관과 뼈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장 증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인 때문에 노른자를 아예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간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아무 고려 없이 오래 지속되면 뇌, 신경계, 면역계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끊기보다는 유연하게 조절하라고 권합니다. 하루 간격으로 먹거나 일주일 동안 노른자의 횟수를 줄이는 식입니다. 몸에는 단절이 아니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또 하나는 달걀을 먹은 뒤 몸의 반응입니다. 고령자들은 아주 작은 신호를 쉽게 지나칩니다. 며칠간 달걀을 꾸준히 먹은 뒤 아침에 얼굴이 더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소변에 거품이 늘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기운이 나고 걸음이 안정되며 먹고 자는 상태가 좋아진다면 그 양과 방식은 몸에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인내심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변화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 환자들은 식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오늘 달걀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 몸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질문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 이미 건강관리에 더 주도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달걀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한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거부하지도 방치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조절하며 더 가볍고 편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령자가 달걀을 먹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원칙을 정확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나이에는 몸이 크고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신장이 과부하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조절, 그리고 근육이 방치되지 않을 만큼의 꾸준함입니다. 박순자 씨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달걀 섭취 방법을 이해한 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달걀을 먹고 어떤 날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노른자까지 다 먹고 어떤 날은 양을 나누어 조절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잘한 점은 늘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볍고 머리가 맑으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면 다음날 식사를 스스로 조절했습니다. 이러한 유연함 덕분에 그녀는 신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령자분들께 신장은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장기가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는 장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장의 한계를 존중하면 신장은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냅니다. 이 맥락에서 달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과 양,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매일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몸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하루에 달걀을 몇 개 먹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특히 60을 지난 이후에는 모든 몸이 저마다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